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대출 규제는 풀어주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는 대폭적인 금융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관련해서 김성훈 기자와 함께 새 정부의 금융정책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우선 가계부채 총량 규제, 사실 이 현 정부의 막바지를 장식했던 금융 대표적인 정책이었는데 여기서는 손질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은행의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목표치인 6% 내로 제한했던 정부의 조치인데요. 국민의힘 대선 캠프에서 정책 총괄 업무를 맡았던 윤창현 의원실에서 최근 금융당국의 목표율 산정 근거와 근거 법령 등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자발적 협조를 구하는 도덕적 권유 조치라고 답했는데요. 법적 근거를 두지 않는 관치금융이란 지적 속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규제 완화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네, 논의 이전부터도 사실 이미 대출 규제 완화가 좀 거의 사실상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윤 당선인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를 완화해주겠다고 공약했는데요. 현재는 서울 등 규제 지역에 최대 40%로 묶여 있는데 신혼부부 등의 생애 첫 집 마련 때는 80%까지 완화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또 나머지 실수요자는 지역에 관계없이 70%까지 완화해주고 다주택자만 30에서 40%를 적용한다는 계획인데요. 예. 일각에서는 DSR 규제도 함께 풀어야 실효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 우려가 나옵니다. 가계부채가 2천조 될 텐데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기조를 유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실효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을 해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부동산 대출과 관련된 규제는 이 정도로 짚어보고 또 소상공인 대출도 큰 이슈잖아요. 지금 자영업자에 대한 빚 탕감을 좀 예고한 상태죠. 네, 우선 현재 최대 70%인 소액 연체 채무의 원금 감면 비율을 90%로 확대하는 방향이 공약집에 담겼습니다. 또 상황이 악화되면 정책금융인 캠코를 통해 부실채권을 정부가 일괄 매입해 관리할 계획이고요. 나아가 채무 부실이 전면적으로 발생하면 별도의 기금 설치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정책들 좀 사실 익숙하거든요. 과거에 새 정부에 들어올 때마다 이런 채무 탕감들이 좀 반복돼 왔었죠. 네, 채무 탕감은 새 정부의 단골 정책인데요.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노무현 정부의 한마음금융부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까지 이름만 달랐을 뿐 유사한 채무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도덕적 해이 논란도 계속됐습니다. 예. 나는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갚았는데 형평성이 가장 큰 문제예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채무 조정을 해준다. 특히 원금을 깎아주는 그런 경우는 학습 효과가 생길 수가 있죠. 네, 실제 정책 어떻게 나올지 봐야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